이날 보스턴에서는 아일랜드계 사람들의 최대 축제 성 패트릭의 날을 맞아 도시가 취기로 달아올라 있었고, 도시 한편에 위치한 이사벨라 스튜어트 가드너 박물관에서도 간간한 웃음소리들이 들려오곤 했었다. 빅토리안 고딕 양식의 건축물들 사이에 총 4층으로 구성되어 있고, 르네상스풍으로 건축된 단정하게 자리 잡은 이 저택은 대부호이자 당시 보스턴 사교계의 유명 인사였던 이사벨라 스튜어트 가드너가 자주 가던 여행지인 이탈리아 베네치아의 궁전에서 영감을 받아 15세기 베네치아 양식으로 1901년 건축되었었다. 그곳은 가드너가 1924년 사망할 때까지 유럽과 중동 등지에서 모은 약 2,500여 점의 개인 소장품들을 전시하는 박물관으로 1903년에 사람들에게 개방되었고, 온갖 희귀하고 진귀한 미술품들을 구경할 수 있는 박물관이었다. 야간 경비원으로 일하던 23살의 릭 에버스는 그날도 어김없이 박물관의 순찰을 돌고 있었고, 곧 보안 데스크 쪽으로 돌아오고 있었다. 하지만 난데없이 후문에서 초인종 소리가 울렸고, 문 밖에는 2명의 경찰관이 서 있었는데, 그들은 이곳에서 소란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고 말했으며, 이에 에버스는 잠시 생각했으나 이윽고 아무 의심 없이 문을 열게 되었다. 하지만 에버스는 몰랐을 것이다. 그 순간의 초인종 소리가 미술품 역사상 최대 도난 사건의 시작일 줄은. 두 명의 경찰들은 에버스에게 나머지 경비원을 불러오라고 했으며, 이내 교대 순찰 중이던 랜디 헤스탠드가 보안 데스크로 오게 됐고, 곧 헤스탠드까지 오게 되자 그들은 본색을 드러냈다. 두 명의 경찰들은 갑자기 체포영장을 내밀며 그들을 압박했고, 두 명의 경비원은 이내 경찰들에게 수갑이 채워졌고, 그들은 이내 자신들이 강도라며 정체를 드러내기 시작했다. 에버스와 헤스탠드는 그들에 의해 머리에 테이프가 감겨진 채 박물관 지하실에 갇히게 되었고, 이후 박물관 동작 감지기에 기록된 범인들의 행보는 여유있고 대범했다. 그들은 먼저 박물관의 2층에 있는 네덜란드 룸으로 향했고, 그곳에서 렘브란트 반 레인의 유일한 바다 풍경화 작품이었던 갈릴리 바다의 폭풍과 검은 옷을 입은 숙녀와 신사, 그리고 렘브란트의 자화상 동판화를 벽에서 떼어내게 된다. 또한 전 세계에서 그의 작품이 36점 정도밖에 불과한 요하네스 페르메일의 연주회 또한 사라지게 되었고, 심지어 그들이 들고 나가기도 조심스러운 중국의 은나라 시대 화병까지 챙겨갈 정도였다. 이내 네덜란드 룸에서 나온 범인들은 건너편 쇼트 갤러리 방으로 들어가 프랑스 화가 에드가르 드가의 수채화 3점과 스케치 2점, 나폴레옹 시대 근위병의 깃발도 가져가려 했으나 포기하고 대신 깃대 끝에 청동 독수리 장식품을 떼어가게 된다. 이윽고 그들은 마지막으로 1층으로 내려와 블루룸의 프랑스 화가 에두아르 마네의 작품 토르토니 카페 해설을 떼어내게 된다. 이 모든 상황이 이루어지고 범인들이 박물관에서 머무른 시간은 무려 81분. 그들은 작품들의 경보음이 울리고 있는데도 급하게 하지 않으며 여유를 부렸고, 보안 카메라의 녹화 테이프까지 잊지 않고 챙겨 유유히 박물관을 떠나버렸다. 한편 지하실에 감금됐던 경비원들은 다음날 아침에 출근한 주간 경비원들이 야간조가 없는 것을 수상하게 여겨 경찰에 신고한 뒤에야 발견되었고, 박물관에서 사라진 미술품들의 값어치는 현재 가치로
5억 달러에 달하는 미술품들이었다. I have to operate under the assumption that we are going to get these returned because we are a world-class museum. The FBI is handling all of that. I don't have anything more to say now, but we will continually update you if there is any new information. 이윽고 FBI부터 사설 탐정들까지 모두 참여해 이 사건의 대대적인 수사가 벌어졌는데 FBI는 당시 범인들이 박물관에 너무나 쉽게 침입했으며 그리고 무려 81분간 박물관에 머무르며 미술품들을 훔쳐간 점, 무엇보다 1층의 블루룸에서만 범인들의 흔적이 동작 감지기에 포착되지 않았고 이는 사건 발생 23분 전 블루룸의 마지막으로 들어간 사람이 당시 야간 경비원 릭 에버스였던 것을 고려해 박물관 내부인의 협력을 의심하게 되었다. 곧 수사 초기의 용의자는 경비원 릭 에버스가 사건의 공범으로 강하게 의심되게 된다. 하지만 많은 수사 결과 정황상 FBI는 그의 혐의점이 없다고 보았고 이내 사건의 용의선상은 당시 보스턴의 마피아 조직들에게 쏠리게 되었다. 당시 보스턴에서는 아일랜드계 마피아들과 이탈리아계 마피아들 간의 권력 다툼이 잦았고 그로 인해 살인과 마약, 강도 등이 끊이지 않는 상태였다. Crime is suddenly the dark obsession of the opulent world of art. The black tie business of champagne and culture and price tags big as the Ritz has made art burglary a booming industry, a shadow enterprise stripped of romance that experts claim is increasingly tied to the drug trade. 당시 마피아의 우두머리들은 감옥에서 형량 감형이나 석방을 위해 훔친 미술품들을 담보물로 협상을 벌이곤 했는데 특히나 이탈리아계 마피아의 보스였던 마일스 코너는 1975년 렘브란트의 작품을 훔쳤었고 이후 미술품들을 불법으로 판매하려다 붙잡히며 감옥에 수감되었을 때 자신의 감형을 위한 담보물로 렘브란트의 초기 걸작품인 금장식 망토를 입은 어린 소녀를 제시했었다. 이 시도로 결국 작품은 무사히 반환되었고 협상을 제시한 마일스 코너는 징역 13년에서 무려 28개월로 줄이는 기적을 만들어냈고 이 사건 이후 마피아 세계에서 명작 미술품 한 점은 감옥 탈출 카드와 동일한 뜻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었다. 곧 FBI는 어떤 세력이 이 사건에 관여한 것인가를 조사하기 시작했는데 각 세력의 마피아였던 아일랜드계 화이티 벌저 그리고 마일스 코너를 수사하기 시작했으나 화이티 벌저에게선 별다른 증거가 나오지 않았고 마일스 코너는 사건이 일어난 시점에 다른 사건으로 감옥에 수감되어 있던 상태였다. 하지만 그는 사건과 관련해 FBI에 협조하며 자신의 친구이자 마피아 조직원 바비 도나티의 소행일 것이란 말을 하게 되는데 그는 마일스 코너와 함께 미술품들을 훔치던 동업자였고 이번에도 조직의 협상을 위한 담보물로 미술품을 훔쳤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이에 FBI는 도나티를 예의주시하기 시작했으나 얼마 안 되어 의외의 사건이 발생하게 된다. 1991년 바비 도나티는 머리가 절단당한 채로 자동차 트렁크에서 발견되었고 이는 그가 내부 권력 다툼 중에 살해되었을 것이라고 추정되기 시작했다. 이에 마일스 코너는 당시 도나티가 은닉한 미술품들을 영 워스라는 이름의 골동품 판매상이 맡고 있을 것이라고 힌트를 줬고 실제로 그는 자신이 도나티의 미술품들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그는 당시 지역 신문사 보스턴 헤럴드의 기자 매시버그를 뉴욕의 허름한 창고로 불러내 그에게 렘브란트의 작품 갈릴리 바다의 폭풍을 직접 보여주기도 했는데 이후 그가 봤던 생생한 과정들은 이튿날 신문지의 커버를 장식했고 이에 FBI와 박물관 측은 그것이 진품이라는 보장이 없다며 다른 증거를 요구했다. 곧 영 워스는 작품의 귀퉁이에서 물감을 긁어내 매시버그에게 보냈지만 FBI와 박물관의 감정 결과 물감 자체는 17세기에 사용된 것이긴 하지만 렘브란트 작품에 사용된 것은 아니라고 판명나게 되었고 그렇게 수사는 별다른 성과 없이 제자리를 맴돌았으며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갔다.
그러다 2012년 결정적인 제보가 들어오게 되는데, 제보자는 그 당시 바비 도나티와 범행을 같이 계획했을 것으로 추정되던 현재는 사망한 마피아 조직원 로버트 구아렌테의 아내 엘렌이었는데, 그녀는 남편이 생전에 미술품의 일부를 소유했고 남편이 암투병을 시작한 뒤 동료인 로버트 젠타일에게 보관을 부탁했다라고 주장했다. 해당 제보 이후 FBI는 젠타일을 마약 혐의로 기소한 뒤 미술품들의 행방을 물었고, 심지어 코네티컷주에 있는 그의 집을 급습해 수색했으나 성과는 없었고, 헛간에서 불법 무기들만 발견되었을 뿐 미술품들은 발견되지 않았다. 어떠한 특이점도 없었고 이렇게 묻혀져 가는가 했던 사건은 1년이 지난 2013년 FBI가 사건과 관련해 중대 발표를 하게 된다. 당시 사건의 범인들은 뉴잉글랜드 지역 일대의 범죄 조직 소속이고 현재는 사망한 상태이며 도난당한 미술품들은 필라델피아로 옮겨졌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사건에 대한 정보는 이것들이 전부였는데, 과연 FBI가 공개한 범인들이 진범인지는 확실치 않았으며 여전히 미술품들에 대한 행방도 미궁에 빠져있는 상태이다. It was being in the city every day, all the people. I wanted to get away from all the people. Because being in prison, you're in a cell block, and day in, day out, you got no privacy. You can't go to the bathroom without people looking at you. 현재 박물관에는 당시 도난당했던 작품들의 비넥자가 그대로 벽에 걸려있는데, 설립자 가드너가 미술품들의 배치를 보존하지 않으면 모든 자산을 하버드대에 기증한다는 유언 때문이기도 하며, 또한 이 비넥자들은 현재 박물관을 대표하는 이미지로 자리매김했고, 박물관 측은 작품들에 대한 보상금으로 $10,000를 내걸었으며 현재까지도 여전히 제보를 받고 있다. Did you ever think that you'd be talking about this 10 years No, later? I really thought we would have recovered these by now. 지금도 미국에는 가드너 박물관의 도난 작품들을 강박적으로 추적하는 사람들이 있다. 한 언론사는 이를 가리켜 가드너병이라고 부르게 됐는데, 그들의 작품을 되찾고자 하는 열망이 척박한 예술의 땅이었던 미국에 르네상스를 옮겨오려고 했던 이사벨라 스튜어트 가드너의 욕망과도 닮았다고 말이다. 걸작품들이 사라진 지 30년이 넘은 현재, 과연 작품들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But I always remember my mother said to me, just a couple of days before she died, she says to me, "Don't worry about it," she said, "because as long as you didn't do anything, you got nothing to worry about." She believed that if you were innocent, you got nothing to worry about. But she was wrong. You know? She believed that, what's right is right. But it doesn't always work that way.